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치맛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주호민 사태 또한 지금까지도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치맛바람은 연예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특히 가요계에서 도드라지는데 아이돌이 대부분 10대부터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속사와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피프티 그리고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던 유준원의 중심엔 부모라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먼저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엔 멤버들보다 부모가 더 자주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상표권 출원은 멤버들이 아닌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진행됐고 지난 8월 19일 피프티 사례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멤버들은 편지 한 장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과 달리 부모들은 직접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유준원 역시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부모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포켓돌은 유준원 및 그의 부모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유준원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익 배분 요율 조정을 요청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안과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유준원의 모친은 콘서트, 방송뿐만 아니라 음원, 음반, 굿즈 등 모든 정산에서 준원이가 6이고 회사가 4입니다. 잘못 전달된 거겠죠? 이렇게 아님 계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켓돌은 계약 진행 과정에서 유준원의 부모는 그를 2번에 걸쳐 무단 이탈시킴과 동시에 팀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멤버들은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21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두 사안 모두 부모가 아주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멤버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와 상의해 결정한다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직은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에는 분명선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소속사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는 제3자여야 합니다. 결국 부모의 과한 개입이 문제가 되어 피프티 멤버들은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결별 의지를 더욱 확고히 드러낸 가운데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촉각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8월 28일 피프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신문 재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리고 이번 신문 재개 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재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 원이고 만약 전속 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빚은 모두 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성급금은 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어트랙트는 성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성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성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 ENT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 ENT의 피프티의 음원 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의 음원 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 ENT는 새로운 성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입금받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성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트랙트가 제3자인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 ENT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의 음원 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 ENT의 성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 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했던 말을 또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스타크루 ENT가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트랙트와 스타크루 ENT의 대표가 모두 전홍준 대표라는 것과 피프티 멤버들의 연습생이던 시절 스타크루 ENT의 소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편파적 논란에 휩싸인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가처분 신청에서 피프티 멤버 측에 유리한 증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해외 K-팝 칼럼니스트인 제프 벤자민은 CEO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은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멤버들을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빴다면서 아티스트가 제작사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등 피프티 멤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법에도 정통한 특허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 섭외는 문제가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제3자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전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는 현재 피프티 사건과 관련해 어트랙트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는 제프 벤자민이 과거 피프티 멤버를 빼내려 한다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받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및 그의 소속사에 속한 가수 손승연과 인터뷰를 하고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한 것, 더기버스 직원이 제프 벤자민과 사적으로 만난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신뢰 파탄, 그리고 이익 형량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변호사는 이익 형량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현재 신뢰 파탄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판사들은 궁극적으로 이익 형량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황을 당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K-팝 비즈니스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익적인 판단까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익 형량이란 당사자 간의 대립이 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보다 공익적인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즉, 미국, 빌보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피프티의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K-팝 시장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익 형량에 근거해 그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려지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피프티는 동자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인터뷰에 참여한 해외 평론가들이 K-팝 비즈니스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처럼 묘사해놨다. 그러니 피프티의 영향력과 파급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인터뷰를 참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애매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신뢰 파탄과 이익 형량 등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인용한 후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 가서 따지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피프티 측이 이런 우려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이나 인터뷰를 증거 혹은 참고 자료로 제시할 경우 어트랙트가 증거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일단 상대가 증거로 제시해야 기피도 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이다. 공익적 이익과도 관련된 문제라면 통상적으로 참고 서류로 제출될 수도 있다.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지 혹은 참고 자료로 제출되는 지 구분해서 어트랙트 측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중파 방송이다. 또한 취재진들이 취재를 마쳤다는 것이 전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트랙트는 그 증명력에 대해 탄핵 절차에 들어가 반박 자료를 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법조계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그알 방송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 알에서 멤버들 부모들의 인터뷰를 주목했습니다. 전문의는 한 번은 공황장애로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어요라는 부모의 인터뷰를 읽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공황장애로 죽다 살아난 것 같다. 하지만 공황장애로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적인 말이다. 불안감이 커지면 공황장애가 심해지기 때문에 죽지 않아라는 교육을 시킨다. 공황장애는 과호흡이 문제인데 산소호흡기 치료가 맞지 않는다는 상식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 하지만 산소호흡기를 쓸 때도 있다. 비닐봉지처럼 마스크용으로 쓴다. 아주 저량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자신이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가 영향을 미친 멤버들 부모는 소속사 때문인 것으로 말하는데 유전, 어릴 때 충격 등도 공황장애를 일으킨다. 공황장애 주장은 부모가 내 아이에게 잘못했단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CCTV와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묘나 소년제도 압박과 건강을 잃을 정도의 압박 속에서 성취를 이뤄냈을 것인데 지도해준 코치를 고소한 걸 보셨나라며, 저도 의대 가기 위해서 기숙 학원 들어갔는데 CCTV 달고 압박 주셨다. 하지만 저는 고소 안 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는 게 계약서 안에 다 녹아있는 것이라며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고 담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대중을 설득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의 그알을 향한 분노는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결국 기자가 쓴 자료를 법원에 넘기려는 속셈이었다. 전형적인 템퍼링이 맞다. 알 권리를 위한 방송이 아닌 법원 제출용이었다. 이렇게 하려고 방송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였다. 이 정도면 어트랙트가 그 알 고소해야 할 것 같다. 돈을 받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일이 있나?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로 이혼 소송 증거 자료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니 얘네도 같은 경우인가 보다. 그 알은 폐지가 답이다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은 그 알의 광고주들까지 압박하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역사회국 논란으로 광고주들까지 손절하게 만든 SBS 조선구마사를 언급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광고를 모두 날려보자면서 광고주 전화번호 리스트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이러한 비난에도 끄떡없어 보이는 인물도 있는데요. 그 알 방송 이후 피프티 멤버들을 응원하는 글을 게재한 배우 손수연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그를 질타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 인간도 근본이 없는 인간이네. 그 알 여론 봤으면 조용히 자중하던지 사과를 하던지 해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게시물 올리는 거 보니 당신은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다. 부디 성공해서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손수연은 저도 제 할 일 해야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라고 쿨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지난 8월 2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주요 연예 제작자 단체 3곳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피프티 내 멤버와 소속사 트랙트 간 전속계약 분쟁 등 대중음악계와 연관된 건 물론 연예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템퍼링 문제 등이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비롯 현재 화두가 된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사태와 관련 이용 국민의힘의원 질의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문체부는 이 사태를 공정성의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혀섰죠. 연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꿋꿋하게 피프티 멤버 측은 소속사와의 조정을 거부하고 두 번째 신문 제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꿋꿋함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연예계 퍼져있는 부조리가 하루빨리 척결되길 바라며 이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